새벽 5시 굴착기 소음 1년 후 받은 판결. 안녕하세요, 버딩리.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신혼집 바로 옆에서 터진 재건축 공사, 새벽 5시부터 쿵쿵거리는 굴착기 소리, 그리고 임신 중이던 29살 민지 씨가 결국 병원 진단서를 들고 법원까지 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그냥 참으셨을까요? 2021년 3월 서울 마포구의 작은 빌라. 29살 민지 씨와 31살 남편 준호 씨는 첫 아이를 기다리며 설레는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둘이 함께 고른 커튼, 직접 조립한 가구, 작지만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그런데 입주한 지 딱 3달째 되던 날, 옆 건물 외벽에 공고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재건축 공사 기간 18달, 사업 주체는 대형 건설사였습니다. 2021년 5월 3일 월요일 새벽 5시 10분 민지 씨는 굉음에 눈을 떴습니다. 굴착기 시동 소리였어요. 임신사 개월차였던 그녀는 입덧으로 이미 몸이 녹초인 상태였는데 하루 종일 쿵쿵쿵 드르르륵 하는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스마트폰 데시벨 측정 앱으로 재본이 낮 시간대 평균 82데시벨, 순간 최고치는 무려 95데시벨까지 치솟았어요. 참고로 일반 대화 소리가 60데시벨 수준이거든요. 82데시벨이면 진공청소기 바로 옆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지 씨는 처음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공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조금만 참으면 끝난다고요. 하지만 5월 한 달 내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 5시 시작은 기본이었고 밤 9시가 넘어서도 철근 절단 작업이 이어졌어요. 주말에도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소음은 단속 대상이 아니고 공사 시간이 법정 기준 안에 있어서 제재가 어렵다고요. 6월이 되자 민지 씨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니 두통이 일상이 됐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남편과 다투는 일도 잦아졌어요. 임신 중 받은 스트레스 검사에서 코르티솔 수치,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용한 환경에서 쉬라고 했지만 집에서는 불가능했죠. 그리고 7월 15일 민지 씨는 결국 절박유산 진단을 받고 3주간 입원하게 됩니다. 절박유산이란 아직 유산이 완전히 일어나진 않았지만 위험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겠죠. 퇴원 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8월 2일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소음 측정 자료, 병원 진단서, 입원 기록, 구청 민원 내역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민지 씨는 매일 아침 저녁 데시벨을 측정하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같은 건물 이웃 3명에게도 진술서를 받았는데 모두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10일 민지 씨는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총 2천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 입원비와 치료비 300만 원, 측정 비용과 기타 비용 200만 원이었어요. 1년 2개월에 걸친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법정 기준을 지켰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걸까요? 건설사는 소음진동관리법상 모든 기준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어요. 숫자상으로는 위반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기준 안에 있는 소음이라도 임신 중인 사람이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도 되는 걸까요? 이게 이 사건의 진짜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원고인 민지 씨 측 입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평균 82dB의 최고 95dB의 소음에 노출됐고 이건 동영상과 측정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신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코르티솔 수치가 2배 이상 올랐고 결국 절박유산으로 3주나 입원했어요. 같은 건물 이웃 3명도 똑같은 피해를 호소했고 구청에도 민원이 쌓여 있었죠. 법정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 실제 거주자의 건강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별개라는 주장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죠? 그런데 피고인 건설사 측도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모든 공사 시간과 소음 기준을 지켰고 공인기관의 측정 결과도 기준 이내라는 거예요. 민지 씨가 제출한 데시벨 측정은 스마트폰 앱을 쓴 거라 공신력이 없고 측정 방법도 부정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건강 문제와 공사 소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그러니까 소음 때문에 절박유산이 생겼다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했어요. 재건축은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고 일시적 불편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도 했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민지 씨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투표에 참여하신 후 실제 판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5월 12일 판결문이 민지 씨 앞에 도착했습니다. 1년 2개월의 기다림 끝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을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재판부는 먼저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법정 기준 준수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라는 것이었어요. 민법 750조의 불법 행위, 쉽게 말하면 고의나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준 행위는 법 기준을 지켰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 관련 법령의 기준은 과실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에요. 핵심은 실제 거주자가 수인 한도,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한 데시벨 기록이 공인 측정은 아니지만 다수의 일관된 기록과 이웃들의 증언, 구청 민원 기록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봤어요. 충분한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절박유산과 소음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100% 입증하긴 어렵지만 공사 기간 중 코르티솔 수치 상승, 불면증, 스트레스성 증상이 모두 발생했고 의사소견서에도 환경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기재된 점을 들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구한 2천만 원 전액을 인정하진 않았어요. 치료비 300만 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됐지만 위자료 1,500만 원은 과다하다고 봤습니다. 유사 판례를 고려했을 때 임신부라는 특수한 상황, 장기간 노출, 실제 의료 조치까지 이어진 점을 함께 참작해 위자료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피고 건설사는 원고 민지 씨에게 치료비 3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였어요.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실용적입니다. 첫 번째, 법정 기준을 지킨 상대방도 현실적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그냥 참지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 피해를 입증할 기록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앱 측정도, 동영상도, 이웃 진술서도 증거가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기록하세요. 세 번째, 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는 꼭 받아두세요. 특히 소음이나 환경 문제로 건강에 영향을 받았다면 의사에게 원인에 대한 소견을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구청이나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800만 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버딩미 블로그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 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